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받는 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저렴한 비용과 좋은 서비스로 산모들로부터 호응이 높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기분 좋은 4연승 행진을 거두며 가을 야구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전남의 농어업과 시설 피해 규모가 12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받는 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을 하려는 수요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포에 사는 80살 전모 씨는 아들의 권유로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매달 80만 원 남짓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소득원인 기초연금만으로 매달 빠듯하게 생활비를 충당해 왔는데 이제는 씀씀이의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욕심낸 것도 아니고 주택연금으로 한 달에 80만 원 돈 나오면은 되게 큰 힘이 되죠. 두 번 사시는데요. 올 상반기 광주 지역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140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노년층은 자녀들의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은 부모 봉양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까지 계속 오르면서 주택연금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습니다. 월 지급금이 또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 초가 돼서 조정을 할 때는 같은 연세, 같은 주택 가격이다 하더라도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이 시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지급금을 10% 정도 더 지급해 왔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 같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시가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추석 연휴 잦은 이동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방역당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6시 추가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320명입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와 사흘째 8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데 비하면 1.5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는 추석 연휴 잦은 이동과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전남의 피해 규모가 12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어제 오후까지 집계한 태풍 피해액은 사유시설 116억 원과 공공시설 7억 6천만 원 등 모두 124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 분야 피해액은 71억 9천만 원이었고 농작물 쓰러짐과 낙과 피해 면적도 4,812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수산 분야 피해액은 33억 6천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염전 피해액이 무안과 신안 등 42곳에서 2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길지 않은 추석 연휴였지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목포시 석현동의 한 도로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제 새벽 12시 25분쯤 이곳을 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사고 이후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운전자 등 2명은 구조됐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펑 해가지고 쾅 한 다음에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길이 이제 치솟았다더라고요. 지난 10일 오전에는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도로 위에 넘어졌습니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2개 차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차량들은 갓길로 통행해야 했고 1시간여 동안 고속도로가 마비됐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물이 헛간으로 옮겨붙어 건물이 전소됐고 곡성과 화순, 여수, 신안, 순천 등에서 창고와 원룸 등의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우려됐던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나들목 인근의 교통정체는 현실화됐습니다.
귀성길 차량이 몰리기 시작했던 지난 8일부터 하행선 10여 킬로미터 구간에서 극심한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거기 톨게이트에서 한 10km 정도, 한 10km 정도까지 차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올 거를 약 한 20분 더 걸렸어요. 전남에서는 이번 명절 연휴 매일 28건꼴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체 범죄 신고는 하루 평균 2,10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6살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 오전 0시쯤 광주 서구의 한 공원에서 후배 B양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전국 1호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시작으로 전남에서는 현재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좋은 서비스로 산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해남의 공공산후조리원. 해마다 200명 안팎이 찾으면서 현재까지 1,600여 명의 산모가 이용했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서비스 등 입소문이 나면서 해남뿐 아니라 목포와 영암, 완도 등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왔는데 시설도 되게 깨끗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되게 혼자 쉬고 아기랑 딱 쉬고 가기에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호점을 비롯해 현재까지 전남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모두 5곳. 비용은 2주 기준 154만 원으로 도내 민간 조리원 평균 비용보다 25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특히 둘째 이상인 산모나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70%가 감면돼 해당 산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또 산모님이나 신생아가 최대한 편하게 있다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용 만족도는 굉장히 좋으신 편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02명으로 세종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 가운데 17%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등 이용자도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전라남도는 120억 원을 투입해 15실 이상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 3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과 했을 때 한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전국이지만은 우리 도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 도내 거점별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대상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이 단 한 편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4개월여 만인 지난 7월 5개 노선 28편의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지만 방학과 휴가철 종료 이후 항공사들이 9월 운항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8월 24일부터 국제선 운항이 다시 중단됐습니다. 현재 무안공항에서는 제주, 김포, 울산 노선 등 하이에어의 국내선 운항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기분 좋은 4연승 행진을 거두며 가을 야구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3년 만에 도루왕의 청신호가 켜지는 등 개인 타이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승부의 쐐기를 박는 박동원의 2점 홈런. 완벽한 제구로 상대 타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판오니와 임기영의 압도적 피칭. 기아는 지난주 롯데와 SSG, 두산을 상대로 4승 2패를 거두며 시즌 전적 62승 61패 1무로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특히 상대 전적에서 열세를 보였던 선두 SSG에 2연승을 거두는 등 4연승 기간 동안 놀링과 판오니, 임기영 등 선발 투수들의 집중력과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6위 NC와는 4게임 반차,
NC가 6연승으로 막판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기아가 남은 20경기에서 반타작만 하더라도 가을 야구 문턱에 성큼 다가서게 됩니다.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개인 타이틀 경쟁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찬호 선수는 질주 본능을 드러내며 도루 36개로 도루 부분 선두로 치고 나섰는데 2위 김혜성 선수의 부상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도루왕 타이틀을 사실상 예약했습니다. 타점 부문에선 나성범 선수가 94타점으로 선두 김현수의 3점 차로 나가서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가 오는 15일 실시되는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는 15일 고교와 대학 졸업 예정자, 해외 출신 선수 등 1,165명이 신청한 2023 신인 드래프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한화에 이어 2순위 지명권을 쥐고 있는데 고교야구 1, 2순위로 꼽히는 서울고 김서현과 충암고 윤영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는 최근 몇 년 사이 드래프트에서 정혜영과 이의리, 김도영 등 핵심 전력을 발굴해 팀의 짜임새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만은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아 생태나 관광,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보존, 복원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순천만 습지. 가을로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방문객들이 몰려듭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이곳을 찾은 시민은 모두 200만 명.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문객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둘러보는 곳은 데크길이 놓인 갈대밭과 그 인근이 전부입니다. 와온 해변에서 화포 해변까지 이어지는 순천만 곳곳을 둘러보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프라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순천만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닐진데 이쪽에 많이 치우쳐서 갈대밭이 우리 순천만의 전부인 걸로 알고 가시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순천만의 동쪽인 와온 해변 인근. 과거에 조성된 4만여 제곱미터의 넓은 매립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순천만 일대를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해 개발을 억제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사유지여서 순천만의 보존을 위해 사용하거나 생태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또 전문가들과 소통했던 그런 어떤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순천만의 상징이 된 국제 멸종 위기 조류인 흑두루미. 지난 1999년 처음으로 80마리가 관측된 이후 월동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해 2014년에는 1000마리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무려 3,400여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이 흑두루미를 포함해 순천만에서 서식하는 조류가 연간 1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만처럼 잘 보존된 곳들이 다른 지역으로 생김으로 인해서 이들이 분산을 할 수 있는 대체 서식지가 확대되길 바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인근 지역인 보성과 여수, 고흥과의 연대와 여자만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로 순천만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만큼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 활용 방안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우리 지역 화제의 인물을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 온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등산과 영산강 등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김경수 향토지리 연구소장을 김철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그 제1회 박선홍 광주학술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큰 의미가 있는 상을 받게 돼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광주 최초로 민간인이 이런 뜻을 가지고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향토 지역에 대한 공부를
저를 통해서 또 저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심부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랫동안 우리 지역 향토 연구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지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터의 결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좀 어렵게 말하면 정체성이라 할까? 이러한 것을 공부할 때 대개 보면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아주 오랜 시절부터 내려오는 방법대로 Y축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성향이 또 교과 과정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지리 학도들은 우리가 함수를 풀 때 Y축만 있어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역사가 시간이라 한다면 우리 지리는 X축으로서 공간, 이렇게 시공을 해야지만이 함수의 접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찍는데 주로 저는 이제 글을 쓰면서 지번을 많이 남기는 형태고, 또 이 땅에는 그 뭐랄까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무늬를 찾는 길은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결국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죠. 무등산과 영산강, 우리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또 각별한 존재지 않습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긴 하겠지만, 무등산과 영산강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래서 소중하다, 뭐 어떤 데서 좀 그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영산강 자체가 뭐 어디서 오겠습니까? 결국 산에서 내려오는 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과 강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금수강산, 팔도강산, 또는 뭐 산하, 이렇게 해가지고 산과 강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산이 가름을 한다고 하면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이 강은 이제 한 곳으로 통합을 하니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높고 우람한 산이 바로 무등산입니다. 이 광주의 특징은 바로 무등산 기슭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해운 선생님도 거기에 천착해서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의 그런 기록을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줬고, 저 역시 또 우리 후배들에게 그분을 다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그런 데 저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계속 향토 연구를 계속해 나가실 건데요. 계획이나 어떤 바람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고장이나 다 자기 고장의 특징이 있죠. 뭐 속성이랄까.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뭐라고 적시를 아직 못했어요. 이제 그것은 뭐 공부에 좀 소홀한 점도 있지만, 그만큼 그 자기 고장의 어떤 속내음을 안다는 자체가 어렵지요. 그러면 그 어려운 내용이 뭘까? 이제 조금씩 이제 터득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주에 사는 사람들, 광주가 지니는 어떤 인간성, 또는 뭐 인심, 그것이 나중에 한번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예,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광주 이전을 추진하면서 5.18 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아시아인권위원회와 아시아법률자원센터가 광주로 이전하면 개원을 준비 중인 민주평화교류원과 연계해 지역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홍콩에 설립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최근 본거지를 광주로 이전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